2월 26일 수요일 오늘 행복 스케치 2부에서는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원장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피터킴님께서 유튜브 네네. 채팅창에 달라스 건강지킴이 배혜욱 원장님 환영합니다. 하얀 치아 미소로 짓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시네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어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인가요? 네네. 저희 환자분이세요. 단골 분이시군요. 네네네. 그러시군요. 또 너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또 실제로 뵌 적이 없어가지고 네. 궁금한데 이렇게 또 원장님 치과를 애용하고 있는 네네. 환자분이시군요. 네. 네, 원장님 저희가 새해에 처음 뵙는 거더라고요. 네네. 제가 1월 달에 오지 못했고 2월 달도 지금 거의 끝나갈 분인데 네네. 막바지에 딱 이렇게 오셨는데 네. 많이 늦긴 했지만 새해 복 듬뿍 받으시기 네네.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혹시 원장님 새해에 어떤 소망 같은 거 있으신가요? 소망은 뭐 특별한 거창한 소망은 없고요. 그냥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그게 행복하게 가정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또 이제 병원 이제 환자분들 이렇게 열심히 치료해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별탈 없이 무탈하게. 그렇죠. 그게 진짜 최고 행복이다. 네. 요즘 좀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네, 뭐 병원에 뭐 시스템도 좀 바꾸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뭔가 좀 업그레이드가 됐나 봐요, 병원이. 네, 뭐 디지털화 다 하고 뭐 소프트웨어도 다 바꾸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좀 더 이용하시기가 편리해지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이제 배우기는 힘든데 맞아요. 네, 나중에 지금은 조금 이제 익숙해진 상황이라고 봐야죠. 익숙해지면 훨씬 편하긴 하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네, 요즘 이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인지 사실 주변에 아프신 분이 참 많더라고요. 혹시 네. 이렇게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게 치아나 잇몸의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나 독감이나 이런 게 결국에는 또 면역 체계를 또 떨어뜨리고, 그쵸.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호흡기 쪽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 연관은 안 되셨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치과 치료를 미뤄야 되는 예, 그런 상황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옮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기침이 심하시면 치료하실 때 힘드시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전화하셔서 뭐 리스케줄 하시고 그런데 대부분 다 회복 잘 하셔서 오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네, 오늘은 또 저희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보시면 제가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에 1명은 왼손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네. 저희 아빠도 네. 왼손잡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유전적인 뭐 영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왼손잡이들은 보면 이제 왼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식사를 왼손으로 또 하시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글도 왼손으로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발도 보면 축구하실 때 왼발이 더 발달되고 네, 그런 것들을 보는데 왜 갑자기 치과의 얘기를 하는데 네. 왼손잡이를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씹을 때 한쪽으로 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왼손잡이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요게 한쪽으로 씹는 것이. 네. 네. 그래서 뭐 왼손잡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왼손잡이가 왼쪽만 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일반 그렇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쪽으로 씹으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항상 먼저 질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오늘은 그 한쪽으로 씹는 거에 관한 그 원인과 이제 문제 그리고 또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한쪽으로 씹는 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습관이라기보다 좀 더 다양한 구체적인 이유와 원인 같은 게 있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을 적용해도 이제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치아 상실로 인한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이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금니가 이제 오래 쓰시다가 또 탈이 나셔서 뽑으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치아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 그렇게 되시면 우리가 씹다 보면 참 신기해요. 음식이 치아 있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쵸. 치아 없는 쪽으로 가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혀가 또 음식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식을 치아 있는 쪽으로 옮기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씹지 않는 음식들이 이제 치아가 있는 쪽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씹는 상황이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특히 어금니가 없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이제 음식물들을 보내서 한쪽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렇죠. 이런 건데 어금니가 몇 번째인가요, 정확하게? 어금니가 보통 우리가 어금니라고 말하는 거는 사랑니 그리고 두 번째 어금니, 첫 번째 어금니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이 없고 맨 뒤쪽에 있는 아주 뒤쪽이라서 그래서 기능이 없고 보통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첫 번째 어금니, 그러니까 가장 뒤에 있는 치아 말고 첫 번째 어금니는 보통 기능이 한 80%가 돼요. 가장 좀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큰 거 이렇게 보시면 송곳니 뒤에 조그만 어금니 두 개가 있고 그거를 이제 프리몰러라고 하는데 그 작은 어금니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어금니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시작되는 그 치아가 6살 때 나요. 6살 때요? 예, 6살 때 나오는 그런 어금니인데 그 치아가 보통 80%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뭔가를 씹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어금니가 없는 경우하고 첫 번째 어금니가 없는 경우는 기능에 차이가 많은. 그래서 이제 특히 그런 어금니로 상실을 하셨고 빼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고 아직 치료를 하지 못한 상황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씹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시는 거죠. 네,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또 다른 원인은 이제 치아는 있으신데 그 치아의 기능을 한다는 건 이제 씹을 때죠. 씹을 때 아파서. 네, 통증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발을 삐거나 이렇게 하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좀 이렇게 힘을 안 싣게 되죠. 네, 안 싣게 돼서 쩔뚝쩔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데 치아에 통증이 있는 경우 씹을 때 여기 아프다 그러면 이제 더 씹기가 무서워지고 우리가 아픈 걸 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제 음식을 그쪽으로 안 씹는 상황이 되죠. 이제 저희가 손이나 이런 신체가 다쳤을 때 이제 그쪽을 사용 안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거의 반작용이라고 반사 능력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통증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통증은 예를 들어서 이전에 치료를 받은 치아들이 아픈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때웠는데 그리고 그 시점이 또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치료하고 얼마가 예, 그렇죠. 언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라운을 씌웠다 했는데 그 이후부터 바로 아프기 시작하다. 그 전에는 안 아팠다. 그러면 그 어떤 원인 제공의 문제가 이제 크라운에서 비롯됐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게 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낯설고 이게 익숙치 않아서 불편한 건가요? 이제 그 기간적으로 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다가 또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이제 계속 불편해서 결국에는 반대편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 이제 이런 경우는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후 치료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치아가 이제 아픈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치료는 받지 않았는데 이제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치료가 필요한 치아가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치아가 아프다든지, 잇몸이 안 좋아서 씹지 못한다든지. 이가 충치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잇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안 씹을 때는 안 아파요. 그러다가 이제 씹을 때 아프고 가끔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시고. 맞아요. 저는 그 사랑니를 발치를 했는데 그 부위가 가끔씩 이렇게 붓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또 다시 괜찮아지고 다시 또 붓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잇몸 질환 때문에는 아니실 거고,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제 닿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연세 드시고 오래간 사용을 하시고 이제 잇몸 질환이 계속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프신 상황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한쪽으로 씹는 거에 관한 거는 장기적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불편해서 한쪽으로 씹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가 계속 지속됐을 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어떤 경우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아오는데 왼쪽이 이제 씹을 때 아프다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면 엑스레이 상도 그렇고 이제 클리니컬리 이렇게 제가 직접 봤을 때 원인을 쉽게 이렇게 찾고 그 원인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연상을 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딱 안 보일 때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딱 환자분들은 생각하기에 의사가 딱 보면 딱 알아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그럼 갸우뚱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경험과 이제 환자들이 결국에는 많은 그 전에 봤던 환자들이 많은 정보를 주시고 많은 지식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쌓이는군요, 데이터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지 하면 이제 환자분께 최근에 딱딱한 거 드셨어요. 그러면 한 많은 퍼센티지가 오징어 드셨다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거 드신 상황이 있었을 때, 며칠 전에 이렇게 드셨을 때 불편함이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한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한테 여쭤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특별한 한쪽으로 씹는 거에 대한 문제가 크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제 그게 일시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상황이 있을 때를 말씀을 드리면, 씹다가 갑자기 이렇게 전기 충격처럼 이렇게 머리로 싹 쏘는 그 충격이 있어요. 찌릿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못 씹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험들이 가끔씩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있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치아의 어떤 각도로 씹었을 때 그 약한 치아 부분이 이제 금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이 갔다는 게 표면 위쪽 부분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항상 그렇지는 않고 씹다가 이렇게 딱 찌릿찌릿 그 부분으로 어떤 씹는 그런 방향으로 그게 힘이 적용됐을 때 그 치아가 그렇게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씹었는데 전기 충격처럼 쑥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씹는 상황. 이제 계속 못 씹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픈 상황은 이제 금이가 그 crack tooth syndrome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CTS라는 그런 전문 그 용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씹다가 너무 딱딱한 거나 아니면 어떤 금이 벌써 겉으로 가 있는데 이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씹다가 깨지신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치료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제 치료가 그 금의 상황에 따라서 발치까지 갈 수가 있어요. 발치를 해야 될 수도 그래서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흔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딱딱한 음식 같은 거를 씹으실 때 좀 특별히 더 그렇죠. 주의를 하셔야 그리고 될 것 오랫동안 사용을 하시고 오랫동안 이를 갈고 이렇게 꽉 물고 계신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죠. 쉽게.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방금 말씀하셔서 이게 진짜 자면서 이를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요것도 진짜 치아에 너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죠. 보통 이게 parafunctional habit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펑션을 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습관이거든요. 씹을 때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주무실 때, 그리고 주무실 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이가드라고 이제 밤에 끼고 주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이에 대한 충격을 좀 완화해주고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 하고 가셨어요. 아, 치과에서도 그거를 또 이제 받을 수가 있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테이너처럼 좀 두껍고 좀 부드러운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끼고 주무시는 거죠. 마우스피스 같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내 입에 맞춰서 이렇게. 예, 그렇죠. 본을 떠서 기공사에서 만들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게 일어났을 때는 치아에 무리가 가고 치아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한쪽 어떤 이가 굉장히 시리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쪽으로 좀 안 먹게 되고 이제 뭐 차가운 과일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을 때 반대쪽으로 먹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치아 자체적으로 이제 씹을 때 문제가 이제는 괜찮은데 찬 거에 너무 시려도 이제 그래서 시린 것만 이제 들어가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제 반대편으로 맞아요.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시린 거의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네, 치과에 가서 어느 치아가 시리다 그러면 그 원장님께서 뭐 바람을 불어넣어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뿌리 부분이 노출됐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어떤 치료를 권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치가 있어도 시려요. 아, 충치가 네, 있어도. 충치가 좀 심한 경우에도 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치과 안 가신 분들은 왜 이쪽이 계속 시리즈 하면 가보면 충치가 있다고. 충치가 있기 때문에. 충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주 조그만 충치 말고요. 아, 큰 충치일 경우에는 이게 좀 시릴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치아의 교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금니들이 지나치게 어긋나 있는 경우. 원래는 상악, 그러니까 위에 있는 치아들이 아래 치아를 덮는 게 원래 맞는 바이시예요.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를 덮는 구조. 예. 위에가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서 덮는 건데, 이제 그 크로스 바이시라 해서 이제 어떤 턱의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어떤 환자분들은 그게 거꾸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더 튀어나오고, 위쪽이 안으로 들어가고.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바이시 있는 경우에 이게 뭐 양쪽으로 다 있을 수도 있고, 한쪽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환자분이 씹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잘 안 씹힌다. 그런 이게 경우도. 안 맞으니까 위랑 아래가. 그리고 또 이제 치아를 상실한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에 회복을 하지 않으시면 치아는 항상 앞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어금니가 뒤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잘. 그래서 뒤에 어금니가 앞에 치아가 없다면 앞으로 쏠려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좀 눕군요. 예, 누워요. 앞으로 눕는데 공간이 좁아들고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남아있던 치아의 기능도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눕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 치아 어떤 그 구조상 그리고 교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 씹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부정교합이 심할 경우에 한쪽으로 씹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이것도 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저 다니는 이제 치과에서 예전에 입을 꽝 깨물고 자지 말고 이렇게 살짝 벌리고 있으라고 입 안쪽을 어금니와 어금니를 항상 이렇게 좀 띄워놓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제 그거를 클렌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주무실 때는 어떻게 보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일을 하실 때나 특히 운동하실 때 이제 마우스피스 끼는 이유가 그런 클렌칭을 하면 치아에 이제 힘이 가고 그리고 또 금이 더 생길 수 있고 또 마모율도 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인해서 치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쪽에 치아가 문제가 생기면 또 한쪽으로 계속 씹게 되는 게 그렇죠.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뭐 턱관절의 문제 때문에 또 무의식적으로 한쪽으로 씹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치료 이후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치료한 다음에 뭐 잘 안 씹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치료가 필요하겠죠. 제 치료가. 그렇군요. 우선 한쪽으로 씹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 알아봤는데요. 잠시 노래 듣고 들어와서 한쪽으로 씹는 것의 문제와 또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채팅창에 총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김범수가 부릅니다. 하루.
여러분은 2월 26일 수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한쪽으로 씹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 한쪽으로 씹는 것이 왜 생기는 건지 이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 한쪽으로 씹는 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이게 보면 물이 이렇게 물방울이 돌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돌이 닳습니까? 처음에 안 닳죠. 처음에는 안 닳죠. 네. 그런데 오래되면 닳잖아요. 아주 오래되면. 네, 그래서 이런 원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치아의 어떤 상황. 우리가 보면 치아를 매일 사용하잖아요. 매일 뭐 하루 3끼 드시면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1000번 넘게 사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간식도 먹고 중간중간에.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치아의 건강한 거하고 건강하지 않은 게 삶의 질에 또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습관적, 한쪽으로 이제 씹게 되는 습관의 문제가 많은 습관들이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씹는 쪽에 치아들이 마모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씹는 쪽의 치아들이. 그렇죠. 네, 다른 쪽으로 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균형적인 그 치아의 마모가 있을 수가 있고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전체 틀니를 하시는 분들도 그게 확연하게 특히 틀니 치아는 치아만큼 튼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씹으시는 틀니도 만들어서 계속 써보면 한쪽이 편하신 경우가 그러다 보면 한쪽만 쓰시는데 한쪽만 쓰셔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틀니가 한쪽이 많이 마모된 그런 상황이고 완전 불균형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치아가 워낙 튼튼해서 그 상하 조직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오랜 생활, 심지어는 뭐 10년 네. 이상이 지나야지만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모가 불균형적인 치아 마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쓰지 않는 쪽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쓰지 않으면 오히려 더 깨끗할 것 같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쓰지 않는 쪽이 플락이라고 그러죠. 플렉하고 치석이 더 많이 쌓입니다. 쓰지 않는 쪽이요? 네. 이게 전 좀 의아한 게 네. 당연히 쓰는 쪽에 치석들이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왜 반대쪽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뭐 브로콜리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렇게 약간 크런치한 음식들 있죠. 네. 크런치한 음식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치아 표면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플렉 같은 거를 오히려 이제 이거를 씹어 먹음으로 해서 그쪽 부분에 플렉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표면에서. 물론 이제 치아 사이에 닿지 않는 부분은 이제 소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음식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씹지 않은 부분에 우선은 또 양치질이 소홀해지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내가 씹는 쪽 위주로 이렇게 더 네. 깨끗하게 사용하게 그리고 되니까. 음식을 그쪽으로 씹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 치석이나 아니면 플라그들이 훨씬 더 많이 쌓여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직접 클리닝하고 검사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치석들이나 치아 플락들이 남아 있으면 잇몸에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씹지 않는 쪽에 그 근육이나 씹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약해지겠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요게 이 깁스를 해도 왜 팔다리가 네네. 뭐 뼈가 골절돼서 깁스를 해도 몇 달 만에 풀어보면은 거기 근육이 빠져 있죠. 싹 빠져 있고 너무 네. 이렇게 가늘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심하진 않은데 우리가 씹어도 씹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이지는 하잖아요. 네. 예, 근육을 움직이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씹는 근육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화 기능의 저하. 소화 기능이요? 네, 소화 기능의 전화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한쪽만 씹기 때문에 더 오래 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래 씹어야 되고 더 오래 씹어서 넘겨야 되는데 오래 씹지 못하고 넘기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씹으면은 그냥 좀 이렇게 대충 몇 번 씹고 삼키게 되는 그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됐을 때 이제 잘 안 씹히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틀니가 잘 안 맞아도 씹을 때 힘드시니까 소화 기능이 저하되시고 그리고
틀니를 하시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치아를 뽑고 기다리시는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또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그때 소화의 기능의 저하를 느끼시는 그런 상황도 많습니다. 이게 뭐 소화 기능 저하까지 또 초래할 수도 있다. 예. 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제가 그렇게는 많이 보진 못했는데 이제 원래 이런 문헌 같은 데 보면 얼굴의 비대칭, 근육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한쪽 근육이 발달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환자분들께서 느끼는 건 있어요. 환자분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얼굴 삐뚤어졌냐고. 네. 근데 그렇게 표는 안 나는데 환자분들은 또 계속 이제 본인 얼굴을 보시니까. 맞아요. 본인 얼굴은 또 이제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그런 거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비대칭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여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턱 보톡스를 이제 맞을 때 이렇게 이를 앙 물어보세요 하면 여기 이렇게 근육이 만져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이렇게 막 보톡스를 놔주시는데 네네. 그게 좀 양쪽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씹으실 때?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 실제로 딱 얼굴을 봤을 때 표는 안 나더라도 본인께서는 느끼실 수 있고. 네, 그러니까요. 불균형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 얼굴 비대칭 같은 경우에 외관상으로도 그렇지만 좀 신체적으로도 뭔가 불균형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실제적으로 얼굴 쪽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신체적하고 전체적인 균형하고 어느 정도 관계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얼굴이 우리가 항상 보는 면이고 맞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아주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을 봤냐면 이제 환자분들이 치아가 한쪽이 없을 때 이제 웃으시는 게 비대칭인 경우도 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좀 숨기시고 덜 웃으시고 다른 쪽이 그게 이제 아주 오랫동안의 습관이 되니까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굳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 근육 자체가 그거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불균형해 보이잖아요. 딱 그렇죠. 보이기에도. 좀 그런 상황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쪽으로 씹는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자,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까? 네, 문제는 해결 방법이 간단하진 않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거를 해결해야 되냐면 뭐 아마 답을 다 알고 있지 않나. 원인을 알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프시다. 그러면 그 아픈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치아가 없으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치아가 없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브릿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틀니를 뭐 해야 되는 상황이면 또 그렇게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씹을 때 통증이 있으면 이제 보통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치과를 안 가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한쪽으로 씹는 문제가 계속 되더라도 치과를 가실 기회가 없으시면 이제 다른 쪽으로 씹고 치과를 안 오세요. 그냥 여기가 아프니까 이쪽으로 씹고 치과는 안 가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어떤 자발통이라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아픈 상황. 이제 이런 상황이 되셨을 때는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한쪽만 씹는 경우가 아주 큰 문제로서 환자분들이 생각은 하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뭐 교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또 교정을 찾아가셔서 해결을 하시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원인을 좀 정확히 알면 생각보다 개선하는 방법은 좀 간단하다. 네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시죠. 이제 치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나음으로 해서 이제 달라스에 사시는 우리 한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좀 알려드리고 치아에 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얼마큼 소중한지 그래서 또 그것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삶의 질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아의 문제의 심각성을 볼 때 이제 환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그리고 또 병원에 와서
어떤 경우에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 오히려 반대로.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심각한 경우. 생각보다. 예,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치과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치과 하면 왠지 좀 무섭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셔라. 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피터킴님께서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하고 인사 나눠주셨네요. 네네.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한쪽으로 씹는 것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들 공감하면서 듣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원장님 오늘도 알차고 좋은 정보들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